첫 번째 해시태그는 블루예요. 블루네요. 네,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사실 노래방 가면 더 네. 블루 노래밖에 안 부르거든요. 더 블루? 모르는구나. 옛날 손지창, 김민종 씨가 네. 그 팀을 만든 게 더 블루라는 그림이 있어요. 아, 드라마 이런 느낌 알잖아요. 몰라요? 이런 데서 세대 차이? 아 누나 진짜 어린 척 할래요 진짜. 저는 모르겠는데요. 아 그대와 네. 함께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블루하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블루가 왜 근데 이 우울증의 상징, 우울의 상징인지는 좀 이해는 가진 않아요. 이게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네. 뭐 이게 예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블루가 비나 폭풍우를 의미한다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 신화상에서 제우스가 꼭 우울한 날에는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거기서 이 블루가 우울증을 의미한다라는 어원이 되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 예전에 항해를 떠났던 배가 이제 항해 중에 혹시 네. 선원이나 선장이 사망을 한 채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청색 깃발을 달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블루가 또 어떤 우울과 연관지어졌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정신과에서 역사도 가르치십니까? 찾아봤습니다. 아 그러시면 네.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네네. 아 그럼 이 질문은 어떨지. 네. 왜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그건 네네. 왜 그런 건가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면은 왜 감기 걸렸을 때 병원을 가기도 하지만 그냥 안 가고 대충 뭉개다가 그냥 맞아요. 뭐 이러다가 낫겠지 하고 좋아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의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의 독감이다 이렇게 좀 부르는 게 더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자들이 왔을 때 단순하게 우울했어요, 우울해서 왔어요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신체적 통증이랑 뭐 여러 가지 증상이랑 동반해서 그런 식으로 관점을 보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네, 한의학 쪽에서는 신체적 증상과 감정적인 변화를 함께 버무려서 보기도 합니다. 우울증은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질병이 아니다. 조선시대 철종은 강화에 유배됐다가 헌종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하지만 세도 가문의 위세에 눌려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었고 행동의 재앙마저 엄격해 자유롭게 지내던 강화도령이 하루아침에 구중궁궐에 갇히게 된 셈. 철종은 항상 복통과 명치 끝을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는 과도한 고민과 우울증으로 인한 증상이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선생님. 팔이 부러졌다거나 피가 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쵸. 네,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의 예후를 우리가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인자가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를 얼마나 빨리 받았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달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몇 개월 안에 완전히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이제 계속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늦게 병원에 가게 되면 그만큼 만성화될 가능성도 높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나아지겠지 뭐 괜찮아지겠지 이 정도는 뭐 이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우울증이 가장 위험한 맞아요. 일이지 병을 키울 않을까? 것 같아요. 네, 병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뭐 두 번째 해시태그로 넘어가 볼까요?